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백악관은 필요하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CIA 국장 등 미국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기대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대화 분위기는 아주 딴판인 것이죠. 첫 소식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DNI, CIA, FBI, NSA,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상원 청문회에 총출동해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Does not intend to negotiate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way, because the regime views nuclear weapons are critical to its security.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더라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 비핵화를 거부할 걸로 보는 겁니다. 코츠 국장은 또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북핵 위협에 대응할 결정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CIA 국장도 북한의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indication there's any strategic change in the outlook for Kim Jong-un and his desire to retain his nuclear capac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폼페이오 국장은 특히 김정은이 핵 무력에 의한 적과 통일이라는 선대 유지를 따르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압박 강도를 높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한미 군사훈련 재개 문제도 대화 정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네, 북한에서 내려온 올림픽 응원단 예술단의 한국 체류를 위해 정부는 예산 2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북측 체류 비용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 할 정도로 현재까지는 완벽한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숙식비만 12억 원, 경기장 입장료 10억 원, 수송비 1억 원 등 모두 28억 6천만 원입니다. 응원단, 예술단 등 방남 인원들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편의 제공 비용이 좀 많이 든 걸로. 여기다 앞서 의결된 현송월 등 사전점검단 체류비, 회단 비용으로 따로 처리되는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까지 더하면 전체 지원 금액은 29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시작하는 패럴림픽에 150여 명의 대표단을 또 한 번 내려보냅니다. 이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에 집행된 금액과 비교해도 2배가 넘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사후 정산인 만큼 실제 집행 금액은 계획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경제에는 동맹도 없다.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챙기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죠. 그런 그가 오늘은 한술 더 떴습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아주 멋진 일이며 나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과 장관 등을 불러 모아 무역 문제를 논의하던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문서를 읽어내려갑니다. GM Korea Company announced today that it will cease production and close its Gunsan plant in May of 2018 and they're going to move back to Detroit.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 GM이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곧 철수할 것이라고 못 박은 셈입니다. 또 GM 철수는 자신의 업적임을 강조했습니다. You don't hear these things except for the fact that Trump became president. 트럼프는 GM 철수 외에도 미국 3대 자동차 업체 크라이슬러가 공장을 멕시코에서 미국 미시간으로 옮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더 많은 회사들이 이 같은 전례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감세 정책이 낳은 효과임을 강조한 겁니다. 반면 현재 재협상 중인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We'll either negotiate a fair deal or we're going to terminate the deal.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무역 전쟁 속에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하루아침에 별 4개 장성이 별 2개로 강등당하거나 아니면 혁명화 교육이란 이름으로 몇 달씩 정신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이 바로 김정은 방식의 군 인사였고 참으로 예측 불가였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음에 드는 장교들에게 줄줄이 별을 달아줬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광명성절에 점하여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려줄 것을 명령한다. 전략군 소장 김명복, 전혁주, 손종록, 리종목. 북한군 22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새로 별을 달았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전략군 소속입니다. 전략군은 핵개발과 함께 ICBM 등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로 김정은의 통제를 직접 받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의 전략군 힘 실어주기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열병식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도 깜짝 공개했습니다. 과거엔 포병사령부가 운영했던 무기지만 새로 개발하면서 사거리가 늘고 위력이 커지면서 전략군 소속으로 편제가 바뀐 겁니다. 결국 전략군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탄부터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 12형,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화성 15형까지 사거리별 모든 미사일을 갖추게 된 겁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승진 인사를 명령하면서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한국 GM이 2000년대 초반 대우 자동차를 인수한 뒤 모두 9천억 원 좀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본사로 가져간 돈은 4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폐쇄가 결정된 한국 GM 군산 공장 앞. 노조는 공장 폐쇄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의 실패한 것을 노동자에게 돌리는지 너무 억울하고.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한국 GM이 미국 본사와 일방적인 퍼주기 거래를 지속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한국 GM은 대출금 이자로 4,620억 원, 연구개발비 1조 8,580억 원을 본사에 줬고 여기에 매출액의 3에서 5%에 달하는 기술 사용료를 인수 초기 9년간 냈습니다. 매년 낸 업무 지원비까지 더하면 지난 16년 동안 미국 본사는 4조 원 넘게 받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수금과 유상증자액 등 1조 원을 빼더라도 최소 3조 원을 챙긴 셈입니다. 한국 GM이 독자성이 없어요, 옛날부터. 미국 GM의 목소리를 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비슷하기 때문에 아예 그 운신의 폭도 없고요. GM의 이익 극대화 전략에 맞서 일자리를 비롯한 국익 지키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한국 GM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또 군산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한국 GM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베리앵글 GM 사장을 만나 한국 GM의 경영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의 실사와 별개로 금감원도 한국 GM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 고의로 이익을 줄였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GM 경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자회사를 상대로 5%의 고리를 받아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야당은 정부의 실사가 뒤늦다고 질타하면서 군산을 특별 고용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별 고용 재난 지역으로 즉시 지정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특별 지원을 신속히 해야 된다. 대량 실업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이번 동계올림픽은 눈 위에서 하는 경기는 평창에서,
그리고 얼음 위에 사는 경기는 강릉에서 나누어 열리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릉시는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가 저조합니다.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14일 경기장이 몰려있는 강릉 시내에선 짝수로 끝나는 번호판을 단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홀수 번호로 끝나는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끝번호 짝수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날인데 혹시 모르셨나요? 몰랐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솔선수범하고 있을까? 네, 강릉시청 안입니다. 차량 이부제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고 날짜에 맞춰서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7번, 3번으로 끝나는 번호판이 달린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부제 위반 차량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량 이부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막 꽉꽉 막히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의구스럽고. 또 설 연휴 기간 강릉을 찾는 귀성 차량이 많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일로 오는 사람들이 차량 이부제 때문에 망설이는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강릉시는 귀성 차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를 만난 외국인 선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도영 기자가 인기 만점인 수호랑과 반다비로 변신해 출전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언어의 벽을 허물며 세계인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대회를 알리는 올림픽 마스코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수호랑과 반다비가 마스코트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자들이 직접 마스코트가 돼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귀여운 마스코트 앞에서 긴장을 푸는 선수들. 부르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수호랑. 반다비. 철통같이 골문을 지키던 스위스 여자 아이스하키팀 골리도 수호랑 앞에선 마음을 엽니다. 하이파이브로 친근감을 드러내고 직접 마스코트가 돼보기도 합니다. 마스코트가 물어보는 한국의 인상에 대해 선수들도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Korean food, 불고기 and kimbap. The mountains in the background, the ocean. So you guys are very lucky on this side of the country, I guess. 수호랑과 반다비는 대회 관계자들에게도 인기 만점. 개막 전부터 세계 각지와 정상외교 현장에서 활약한 마스코트들이 지금 대회장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마스코트의 사용권은 IOC로 돌아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를 만난 외국인 선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도영 기자가 인기 만점인 수호랑과 반다비로 변신해 출전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언어의 벽을 허물며 세계인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대회를 알리는 올림픽 마스코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수호랑과 반다비가 마스코트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자들이 직접 마스코트가 돼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귀여운 마스코트 앞에서 긴장을 푸는 선수들. 부르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수호랑. 반다비. 철통같이 골문을 지키던 스위스 여자 아이스하키팀 골리도 수호랑 앞에선 마음을 엽니다. 하이파이브로 친근감을 드러내고 직접 마스코트가 돼보기도 합니다. 마스코트가 물어보는 한국의 인상에 대해 선수들도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Korean food, 불고기 and kimbap. The mountains in the background, the ocean. So you guys are very lucky on this side of the country, I guess. 수호랑과 반다비는 대회 관계자들에게도 인기 만점.
개막 전부터 세계 각지와 정상외교 현장에서 활약한 마스코트들이 지금 대회장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엔 마스코트의 사용권은 IOC로 돌아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국제부 김정은 차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거래 기술입니다. 1987년 사업가 트럼프가 당시에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를 펴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제 있었던 무역 관련 회의에서 여기에 녹아있는 본인만의 협상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저도 이 리포트 지금 봤거든요. 트럼프가 자기 자랑 꽤 많이 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건 맞는데 한국을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했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강경했던 그 분위기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유독 한국만을 콕 집어서 비난했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 그리고 펜스 부통령과 로스 상무장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였는데요. 직접 한번 그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We defend Japan, we defend South Korea. They pay us a fraction of what it costs. And we're talking to all of those countries about that. Most of them come from South Korea. It's not fair. And I believe that we should have reciprocal taxes on that. 네, 들으신 대로 이날 자리는 무역 관련 회의였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방위 분담금 문제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80년대에 쓴 책이 있는데 저 메시지 아주 핵심적인 건데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도 저거랑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국 때리게 나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아까 방금 이제 보여주셨던 거기에서는 내 스타일은 목표치를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잠시 뒤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회의 분위기를 잠시 좀 전달해 드린다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 여러 나라를 도마 위에 올렸지만 한국이 단연코 중심 타겟이었습니다. 한국을요. 무려 17번, 중국 10번, 그리고 일본은 4번만 언급해서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회의 시간도 53분이었고 이 중에 약 5분의 1, 그러니까 약 10분을 할애해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 GM 공장이 이 디트로이트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하면서 판타스틱, 환상적이고 다른 회사들도 따라야 할 이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요. 53분 동안 카메라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17번이나 언급하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 그럼 펜스 부통령 최근에 한국 다녀가는데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이 돌아오는 귀국길에서도 한국과의 동맹은 빛이 셀 틈이 없다고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한국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회의 전체가요,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서 백악관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됐다는 점 이례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하고 내놓은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이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었지만 한국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남북 관계를 한번 주도해 보시라, 내가 한번 보겠다라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혀 무역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좀 이런 질문을 앵커께 드릴게요. 네. 53분 동안의 그 회의에서 네. 한국 17번 언급했습니다만 네. 왜 최근에 한국에서 이뤘던 일련의 움직임,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라던가 이런 거에선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과는 아직까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앵커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대리해서 다녀왔고 네. 그다음에 펜스가 트위터나 여러 가지 회견을 통해 의견을 냈지만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말, 생각대로 말하기 좀 불편해서 아닐까요? 그런데 트럼프의 캐릭터상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핵심은요, 바로 주도권 선점과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불씨를 살리고자 하고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매우 중대하죠. 트럼프 본인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탈북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다른 길이 없다. 일단 올림픽을 치르고 보자.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요, 언제든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북한 숨통 조이기는 준비되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 올림픽을 무대로 한 한국의 노력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북미 대화,
또 필요하다면 한미 군사훈련 연기나 축소 등에 있어서 이 미국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한국에게 어제 일종의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1년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고 있지만 공짜는 없다는 메시지인 셈이고요. 한미 FTA 재협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올해는 방위 분담금 문제도 협상이 들어갑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노리는 노림수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전사학과 출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고 싶은 장은 만들어주는 동시에 돈은 내놓을 건 내놔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드리는 말이네요. 김정한 국제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환대한 만큼 그 이상으로 예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는 이방카 트럼프의 방한을 놓고 청와대가 벌써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환대를 받은 북한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이자 특사였다며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I'm very proud of my daughter Ivanka. Always have been. From day one. I have to tell you that. From day one. 청와대 관계자는 김여정의 버금가는 일정을 통해 최고의 의전과 예우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방카를 청와대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고 식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폐회식도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방카가 국제무대에 나설 때마다 여성 정책에 관심을 보인 만큼 관련 행사 개최도 검토 중입니다. 또 스키를 즐기는 점을 감안해 스포츠 이벤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을 움직일 수 있는 김여정과 이방카의 잇따른 방안은 북미 대화를 설득하고 있는 청와대에게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빌딩 서초동에 있는 영포 빌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건물입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사회에 무상 헌납했고요. 또 자신이 만든 청계재단도 이 건물 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다스의 서울지사도 이곳에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이 빌딩 지하 창고에서 나온 비밀 장부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영포 빌딩.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 포항과 영일만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검찰은 왜 이 빌딩 지하 2층을 두 번이나 압수수색했을까? 어느 날 기자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채널의 윤준호입니다.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온 문건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제보였습니다. 뉴스 보고 알았지. 아, 저거 내 글씨구나. 깜짝 놀랐지. A씨가 써서 보여준 필체는 문건의 글씨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기자는 내친 김에 BBK 특검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문건의 글씨도 보여줬습니다. A씨는 필체의 주인공으로 다스의 전직 고위 간부를 지목합니다. 아, 이거는 것이었던데. 내가 메모하는 것도 한 번씩 보고 했으니까. 해당 다스의 전직 고위 간부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모든 문건을 작성할 때마다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한테 보고를 드렸지. 이거 이상은 회장한테 보고하고. 이상은 회장에게 보고한 문서가 왜 영포 빌딩 지하에 있었을까? 기자는 경북 경주의 이 회장 집과 다스 본사는 물론 자주 가는 단골 식당과 석탁집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안에 계세요. 이상은 회장의 행방은 노연했습니다. 아니, 2개월 전에 넘어가지고 아무도 못 봤어. 원래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기자는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특검 팀도 영포 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영 특검 측은 여기서 나온 자료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포 빌딩으로 들어가는 이상은 회장이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다스 가시네. 아니, 지하 2층에서 김선일이 나왔는데 회장님 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몰라. 지하 2층에서 최근에 검찰 압수수색한 문서들이 모르세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그런데 이상훈 회장의 측근들은 이 회장은 영포 빌딩 지하에 문건을 보관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영포 빌딩에 그 문건들이 이런 걸 운반하는 거나 이런 걸 본 적이나 아니, 없어요. 이상훈 회장이 평소에 영포 빌딩 지하에다 뭐 자기 물건들이 있는 거 갖다 준 적이 있나요? 아니, 저는 몰라요, 그런 거는. 한때 이 회장의 측근이었던 전직 다스 직원은 지하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회장으로 고효적인 그냥 그거야. 정말 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영포 빌딩 지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들을 대거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청와대 문건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회계장부로 의심되는 자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가평별장 공사비와 하천 사용료 등 항목과 함께 지출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평별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줄곧 제기된 곳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비밀 장부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포 빌딩 지하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다스와 차명 재산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에 수사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 이후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수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준호입니다. 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법률가 참모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해도 측근에 대한 수사의 강도가 오히려 높아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강훈 변호사와 법무비서관 출신 강한승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 태평양 소속 변호사 2명 등 모두 7명을 접촉 중입니다. 대통령의 법률 보좌 업무를 주로 하는 민정수석실 출신 참모를 주축으로 진용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자신의 법률 대응을 총괄해온 장다서로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나자 MB 지시 받았습니까? 본격적으로 검찰에 맞설 전략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 원본을 파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어제 최순실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오늘 구치소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지 하루 뒤인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시작돼 2시간 넘게 이뤄진 접견에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의 1심 선고 결과를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온 만큼 최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 사람은 또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변호사의 오늘 구치소 접견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이뤄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한 달 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당시에도 예비 변호인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는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꼼수 접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오늘 뉴스터치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 용의자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령 용의자 32살 한정민 씨는 제주도를 떠나서 어떻게 충남 천안까지 가게 된 걸까요? 피해 여성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난 10일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자 한 씨는 그날 밤 8시 35분 비행기로 달아났습니다. 1시간 뒤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곧장 경기도 안양으로 이동을 해서 모텔에서 4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모텔을 나와서 택시를 탄 한 씨는 군포를 거쳐서 다음 날인 11일 새벽 6시쯤 수원 영통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내렸는데요. 또다시 근처 모텔에서 투숙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퇴실을 해서 이후 충남 천안으로 이동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꺼놓고 현금만 사용한 터라 경찰 추적이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범행 직후 한 씨가 보인 행동 때문에 경찰은 더 혼란을 겪었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이틀 동안 투숙객을 받았고 경찰이 직접 사건 현장인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도 태연하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범행은 지난 8일 새벽에 이뤄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심지어 그날 오후에는 직원 4명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이곳에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며 이렇게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분들은 똑같았어요. 밥 잘 먹고 왔다가 들들하고 와가지고 막 떠들고 밥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되잖아요. 손님들이 물어볼까요? 한 씨가 이번 사건의 진범이 맞다면 살인을 저지르고 불과 몇 시간 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맛있게 식사를 하고 SNS 활동까지 한 겁니다. 한 씨가 성범죄 피고인으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지난 10일 오후 7시쯤 전화를 통해 만나자는 요청을 하자 한 씨는 곧바로 육지로 달아났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의 초동 수사가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숨지면서 과연 무슨 이유로 어디에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네, 이처럼 7년 전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50%인 CEO 안철수가 10% 안팎인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를 양보했었죠. 하지만 이 두 사람 어쩌면 올 6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유승민, 박주선 바른미래당 두 대표로부터 동시에 서울시장 출마 요구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는 확답 대신 시간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막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숨 돌리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주선 대표는 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50%를 넘었다며 출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관건은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빅매치 성사 여부입니다. 지난 2011년 50%대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전 대표는 10%대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참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이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만일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면 민주당 경선판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내에 뚜렷한 후보가 없어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서울시장 선거가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5만 원이었던 것이 국내 농수축산물이라면 10만 원까지는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로 배달되는 선물 상자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옷감과 버섯, 한과의 생활용품까지 전국 각지에서 온 선물이 분주하게 배달됩니다. 명절 때마다 각종 선물이 쌓여 있었던 국회의원회관 로비입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선물이 쌓여 있을 뿐 오히려 평상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해 설에 비해서도 선물이 3분의 1가량 줄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회관 로비가 마치 택배 물류센터 같았던 재작년 설과 비교해선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1000개가 들었고요. 제가 봐도 작년에 한 30개 줄은 것 같아요. 농축산물 선물의 경우는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지만 김영란법이 정착되면서 반송되는 선물도 적지 않습니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주고 안 받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의도 명절 풍경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은 여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